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9월 23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팬 여러분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만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요,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미준 주말 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 시킹알파를 능가하는 최고의 주식 분석 웹사이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초이스 스톡이라는 퀀트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어로 된 주식 분석 웹사이트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해봤는데요. 이 방송 나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그 인터뷰 방송 나가면 호응이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에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클릭을 해주셨고요. 또 댓글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시스템에 가입이 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입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댓글을 통해서 답을 많이 해드렸고요. 또 그리고 시킹알파랑 제가 이제 연계해가지고 할인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혹시 초이스 스탁 역시도 유료 멤버 가입할 때 미준 통해서 가입하면 할인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너무 호응이 뜨거워서요. 사실 초이스 스탁의 김인중 대표님도 깜짝 놀라셨거든요. 다른 채널에 출연도 많이 하셨었는데 이렇게까지 좀 호응이 좋은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준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에 정말 진심이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서 아마도 수치적 분석을 토대로 하는 이 퀀트 시스템에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파워에 힘을 입어서 지금 김인중 대표님과 협상을 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이스 스탁이 그렇게 고가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 구독비는 지금 3만 원, 3만 3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월 회원 같은 경우는 할인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에 만약에 연 회원일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제가 미준 통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협상 중이니까요. 조만간 좋은 소식을 아마도 이번 주 안에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미준 채널의 힘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플랫폼의 힘은 네트워크 효과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용자의 수, 즉 구독자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한테 이제 협상 파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초이스 스탁이라는 정말 제가 볼 때도 굉장히 탁월한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을 좀 우리가 할인된 가격에 가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제가 전달해 드릴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 23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의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의 맵을 보시면요. 제가 기간을 일주일로 바꿔놨습니다. 대체적으로 녹색이 지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시장의 폭도 굉장히 넓어졌고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애정하는 테크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명한 녹색이 많이 발견이 되잖아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3.46% 급등했고요. 아마존도 플러스 2.74, 메타는 무려 7%나 급등했습니다. 구글도 4% 가까이 상승했고요. 거기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상승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테크주들이 급등하는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죠.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엔비디아가 2.6% 하락했습니다. 자,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한 종목에만 베팅하면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종목이 이렇게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단 한 종목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좀 우울해질 수가 있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것처럼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성투도 중요하지만 행투도 그에 못지않게 아니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과정을 즐기기 위해서는 한두 종목에 몰빵하는 것보다는요.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서 시장의 상승 추세를 지킬 수 있는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는 구축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S&P 500이 1.56% 일주일간 급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더 좋았습니다. 2.13%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최근에 소형주도 굉장히 좋죠. 1.91% 상승하면서 2227까지 러셀 2000이 상승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미준 탑픽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급등했는데요. 일주일간 가장 좋은 수익을 낸 종목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앱러빈입니다.
일주일간 12%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한 달간의 수익률이 46% 가까이 찍고 있습니다. B2가 두 번째로 좋았고요. 9.61% 한 주 만에 급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로 비트코인이 7.49% 상승하면서 이제 63,430에 가 있고요. 메타가 플러스 7%, TNA가 플러스 6.43, 제타 플러스 5.16, 팔란티오 플러스 4.52, 구글 플러스 3.89, 테슬라 플러스 3.46, AMD 플러스 2.39, IWM, iShares 러셀 2000 ETF가 플러스 2.19, 브로드컴이 플러스 2.03, 우버 플러스 2.01,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09, TSMC가 0.92% 상승했습니다. 단 한 종목 엔비디아만 2.6% 떨어지면서 전 종목 상승을 안타깝게도 놓쳤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정말 좋은 추세를 지켜왔던 미국 증시가 과연 9월 달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기사 하나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5년 만에 9월 달에 플러스 수익률에 도전한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9월은 주식시장에서는 특히 잔인한 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닐 수도 있다. 왜냐면요, 금요일 현재 미국 증시는 5년 만에 처음으로 9월 달에 상승세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실제로 9월은요, 1년 중 미국 증시가 가장 좋지 않은 시기로 기록되어 왔고요. 거의 한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다우존스 데이터를 보면요, S&P 500의 9월달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2%고요. 다른 주요 지수들도 비슷하게 암울한 결과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잠깐 여기 차트를 살펴보시죠. 여기 막대 그래프가 4개씩 표시가 돼 있잖아요. 첫 번째 가장 진한 색이 지금 다우존스고요. 두 번째가 S&P 500, 세 번째 하늘색이 나스닥, 마지막으로 금색이 러셀 2000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테크주가 모여있는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요, 1년 중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달은 9월 달밖에 없습니다. 다른 달은 다 플러스 수익률이거든요. 따라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9월 한 달만 마이너스였다. 굉장한 그 역사적인 사실이 숨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다우존스랑 S&P 500을 보시면요,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한 달이 2월 달이 있었고요, 5월 달 그리고 9월 달입니다. 이렇게 1년에 딱 3번만 마이너스 수익을 보이는 것이 미국 증시의 스탠다드, 즉 S&P 500이고요. 다우존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러셀 2000, 소형주 같은 경우는 떨어진 달이 3달이네요. 여기 보시면 8월, 9월, 10월이 소형주한테는 가장 좋지 않은 하나의 계절입니다. 따라서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가장 좋지 않은 결과를 지금까지 소형주는 보여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증시는 보통 11월, 12월, 1월까지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9월 달은 굉장히 암울한 그런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실은요,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극심해지면서 9월 달에 무시무시한 명성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합니다. S&P 500 지수는 2023년 작년 9월에는 거의 5%나 하락했고요. 재작년 2022년 9월에는요 9%나 이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한 달 만에 9% 떨어진 것은 예산 일이 아니죠. 그리고 2021년과 2020년의 매도 규모도 평균을 훨씬 더 상회하는 많은 폭의 하락 추세가 발견됐다. 따라서 지난 4년 동안 9월 달은 정말 끔찍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투자자들은 올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50베이시스 포인트의 파격적인 금리 인하와 함께 경제에 대한 믿음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면서 과거를 제쳐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트 인베스먼트의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 토마스 마틴의 의견입니다. 이번에 미국 증시를 받치고 있는 것은 사실 연준 의장이죠. 연준 의장이 50bp 내리면서 해설을 기가 막히게 해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잘 잡혀서기 때문이지 경제는 아직까지 튼튼하다. 따라서 최상의 시나리오를 미국 증시에 던져줬습니다. 따라서 S&P 500 지수는요, 이번 달 지금까지 1%나 상승을 했고요. 2019년 이후 최고의 9월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이번 달에 1.6%나 급등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나스닥 종합지수는요, 1.5% 상승하면서 2016년 이후 최고의 9월 달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S&P 500 지수는요, 2023년 11월 이후 최악의 주간 하락으로 9월을 시작했습니다. 9월 첫 번째 주는 정말 끔찍했죠. 따라서 굉장한 반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만큼 파월 의장이 우리를 많이 도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 연준의 결정적인 금리 완화 결정은요, 이렇게 9월 달이 신나게 달릴 수 있는 하나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확실히 다르다. 오랫동안 없었던 연준의 금리 완화 사이클이 시작되었다. 금리 인하가 이러한 반등의 이유라고 말하는 데는 천재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금리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달린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까? 이미 선방향 되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러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역사를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항상 떨어졌고요.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시장은 좋은 추세를 보이는 경향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물론 있죠. 베어드의 투자 전략가 로스 메이필드가 나오는데요. 단기적으로 증시가 지난 2달 동안과 같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요. 특히 2000년과 같이 초기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거나 결과에 이유를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주식의 일시적인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미국 증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미국 증시가 흔들리게 되면요. 그거는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정치적인 이유, 뭐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때문에 미국 증시가 흔들렸을 때는요. 항상 좋은 매수 기회가 발생했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은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노동시장 약세를 막는 데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 도전할 수 있는 경제 지표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게 되면요. 투자자들에게 더 큰 우려를 줄 수 있다라고 메이필드는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너무나 많은데요. 이러한 경제 지표에 따라서 계속해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로 리세션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줄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가 달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노동시장이 갑자기 약세를 보이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되면 다시 한번 투자자들이 좀 걱정스러운 이런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잘 잡히고 있는데요.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 이런 신호가 나오면 정말 좀 난감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들어오는 경제 데이터를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메이필드와 마틴 두 전문가 모두 이번 주에 발표될 GDP 성장률, 인플레이션,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면밀히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데이터는요. 궁극적으로 미국 증시가 오래간만에 찾아온 9월의 상승세를 유지할지 아니면 포기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인 중요한 경제 지표를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목요일 9월 26일이 중요한데요. 아침에 2개나 되는 경제 지표가 발표되죠. 첫 번째는요. 국내 총생산입니다. GDP죠. 2024년 2분기에 대한 3초가 발표된다. GDP는 3번에 걸쳐서 발표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첫 번째, 두 번째. 여기까지는 이제 확정치가 아니고요. 드디어 2024년 2분기에 확정치 GDP가 발표된다. 따라서 이 수치가 좋게 나와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물론 이제 매주 목요일날 발표되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요, 이 목요일날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달리거나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데이터에 굉장히 민감하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목요일에는요. 오전 9시 20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주최하는 2024년 재무시장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해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금요일입니다. 9월 27일인데요. 아침 8시 30분에는요. 8월 달에 대한 근원 PCE 물가지수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연준에서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죠. 자, 이 지표가 좋게 나와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증시는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따라서 시장의 기대와 맞아 떨어지는 굉장히 낮은 물가지수 보고서가 발표돼야 됩니다. 만약에 의외의 결과가 발표되면 굉장히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방송은 긍정적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MO라는 투자기관에서는요. 월가 최고치인 6,100의 새로운 S&P 500 목표를 제시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어떠한 논리로 이렇게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지 6,100이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한 7% 정도 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이 9월 후반이잖아요. 따라서 다가오는 한 100일 동안 미국 증시가 무려 7%나 더 달릴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BMO 캐피탈 마켓의 수석 투자 전략가 브라이언 벨스키가 나오는데요.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벨스키와 그의 팀은 S&P 500 지수에 대한 기대치를 원래는 5,600을 주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6,1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팀은 강세 전망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과거 미국 증시의 역사를 보면 연초 9개월 동안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면 평균 이상의 수익률이 4분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월부터 9월까지 수익률이 좋으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10월, 11일, 12월도 역시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었다. 역사적인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벨스키에 따르면요. 1950년 이후 총 8번 S&P 500 지수가 첫 9개월 동안 15% 이상 상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15% 이상 1월부터 9월까지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1950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70년 넘는 기간 8번밖에 없었던 일이다. 따라서 올해 얼마나 미국 증시가 신나게 달리고 있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1월부터 9월까지 15% 이상 올라가게 되면 남아있는 4분기의 평균 수익률이요. 약 6%입니다. 따라서 원래 평균적으로 남아있는 4분기에 6% 정도 올라갈 수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7%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역대 4분기 평균 수익률보다 약 50%나 높았던 것이 지난 과거의 역사다. 따라서 1월부터 9월까지 얼마나 좋은 수익을 내느냐가 나머지 분기, 4분기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는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얘기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거 역시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유는 금리 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유도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증시 상승세가 매그니피센트 세븐과 정보기술 섹터를 넘어 확대되고 있다. 이 얘기는요. 시장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설이 가능한 거죠. 이는 지금까지 부진했던 후발 주자들이 지수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다. 따라서 시장의 폭이 가면 갈수록 넓어지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세 번째 긍정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거죠. 반면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벨스키와 그의 팀은 지수의 주당 순이익 목표치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예상 기업 이익에 더 많은 프리미엄을 부여함에 따라 멀티플 확장의 결과로 인해 증시에 추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주가는 실조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5,600을 보고 있다가 5,600을 6,100으로 올렸기 때문에 사실상 주당 순이익을 올리거나 아니면 밸류에이션, 즉 멀티플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벨스키와 그의 팀은요. 이번에 주당 순이익의 목표치는 변경하지 않고 그냥 멀티플만 올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원래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주당 순이익 내년의 목표치를 보면요. 올해에 비해서 1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플러스 11%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흔들렸던 이유는 사실상 경제가 만약에 리세션에 빠지게 되면 과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EPS가 11%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이 됐던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요. 연준 의장 덕분에 이러한 걱정거리가 사라졌다. 그 얘기는요. 주당 순이익 11%만 올라가도 증시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가 수익 배수 PER이요. 24배를 넘으면 비싼 것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BMO의 팀은요. 적어도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역사적인 선례를 강조했는데요. 1990년대 중반에 있었던 금리 인하 기간 동안 당시에도 연준이 경제를 연착륙으로 이끌면서 주식은 수년 동안 20배 이상의 배수를 유지할 수 있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지금 현재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죠.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금리가 떨어지는 건 좋은데 과연 경제가 튼튼한 모습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연착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요. 그 의미는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멀티플을 확장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이번에도 연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시는 6,100까지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는 5,700을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BMO의 지난 연말 목표치 5,700을 상회했고요. 사상 최고치 5,733을 곧 경신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게 되면요. 하나의 저항선을 넘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5,733, 즉 저항선이 멀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최고치를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급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S&P 500, SPX 지수의 모멘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2가지가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8가지는 중립, 16가지는 매수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모멘텀이 뛰어나죠. 더욱이 RSI 지수를 보시면 62.90입니다. 따라서 과매수도 아니죠.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는 S&P 500의 1년 주가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S&P 500 주가 차트는 지금 굉장히 좋은 추세가 보입니다. 왜냐면요, 여기 가장 끝에 보시면 최근에 있었던 최고점을 넘어섰잖아요. 따라서 지금 미국 증시가 최고점을 넘어서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컵앤핸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컵앤핸들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 달려주지 않을까,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형주에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7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달렸던 소형주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 드디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속 상승세를 멈춘 소형주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대규모 금리 인하로 통화 정책을 재조정하면서 3년 반 만에 최장 연승 행진을 이어가던 소형주는 금요일에 하락을 했습니다.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RUT는요, 7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후 금요일 거래에서 1.1% 하락했고요. 이 랠리로 인해서 러셀 2000 지수는요, 2021년 3월 15일 이후 최장 연속 상승 행진을 기록했다. 따라서 한 3년 반 만에 최고의 추세를 기록한 것이 소형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펀드 스트랏의 리서치 책임자 토마스 리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는 연준의 0.5%포인트 금리 인하 이후에 소형주가 이번 주 주식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소형주의 강세는 향후 단연간 지속될 소형주 아웃퍼폼의 사이클의 시작일 수 있다. 따라서 잠깐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한 몇 년 동안 소형주가 S&P 500보다 더 달릴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거죠. 러셀 2000 지수는요, 2024년 들어 한 해 동안 약 11% 상승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간 상승률이 1.91%였는데요. 그렇게 되면 S&P 500 지수보다 더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2024년 YTD로 보면 S&P 500이 더 좋죠.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은 지금 갑자기 추세가 조금 바뀌고 있다. 소형주가 대형주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비스퍼크 인베스먼트 그룹의 의견인데요. 목요일 러셀 20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또는 52주 최고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8월 말 최고치를 넘어섰다. 따라서 저항선 하나를 뚫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2003년 이후 러셀 2000 지수의 7일 연속 상승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조금 더 기간을 늘려서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 회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에 7일 연속 연승을 기록한 이후 러셀 2000의 3개월 평균 수익률은요 0.6%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는 않죠. 과거 한 20년간의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러셀 2000이 7일 연속으로 달린 다음에 나머지 3개월 동안의 평균 수익률은요 0.6%에 불과하다. 그리고 올라갈 확률은 3분의 2니까요 한 66%, 67%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향후 6개월간 지수는 평균 3%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자, 하지만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2003년 이후만 보지 말고 전체 기간을 다 보면요 5% 넘는 상승을 6개월 동안 보여왔다. 따라서 지금부터 6개월 동안 러셀 2000이 5% 이상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역사의 통계적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마스 리는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여러 차례 재조정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라고 썼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드린 것처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재조정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상하리만큼 높게 설정되어 있는 기준금리를 재조정해서 정상적으로 만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 얘기는요,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가 경제랑은 상관이 없다. 이거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증시에서는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토마스 리가 보기에 연준이 실질 금리를 조정해서 경기 사이클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주식, 특히 소형주 및 경기 순환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경기만 튼튼하다면요, 지금 중요한 것은 금리가 떨어지면서 결국은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소형주 그리고 경기 순환주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목요일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각각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금요일 날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이번 주는 어떻게 좀 장세가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번에는 러셀 2000을 추정하는 IWM ETF의 모멘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가지의 지표 중에 단 3가지만이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8가지는 중립, 15가지의 지표는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현재 RSI 지수도 60.59, 굉장히 건강하죠. 따라서 50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추세는 굉장히 좋고요. 하지만 70까지는 굉장히 많은 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 여지가 굉장히 많다. 과매수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IWM의 주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5년 주가 차트를 잠깐 보시죠. 굉장히 선명하게 한동안 횡보하던 주가가 드디어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상승장이다. 소형주의 상승장이 시작됐다. 기분 좋은 차트가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1년 차트로 조금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굉장히 좋은 추세가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채널 안에 머물고 있고요. 지금은 채널 중간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다. 이렇게 좋은 추세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채널 없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정고점이 멀지 않았죠. 227을 돌파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가 지켜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 한번 막히는가 아니면 막히지 않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비트코인 관련된 대형 호재입니다. 미국의 SEC가요. 이번에 블랙록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옵션 거래를 승인했다라는 굉장한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우리가 SEC라고 부르는 기관에서 금요일 날 블랙록 현물 비트코인 교환 거래 펀드 ETF에 대한 옵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펀드인 블랙록의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 티커네임은 IBIT죠. 2024년 9월 19일 기준으로 순자산이요 226억 7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SEC는 성명에서 IBIT ETF의 옵션은 비트코인 투자자에게 비트코인 포지션 가격에 대한 노출을 관리할 수 있는 해지 및 위험 관리 도구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옵션에 투자하면서 이 리스크를 관리해라.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죠. 좋은 핑계거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SEC가 지금 비트코인의 활성화를 도와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IBIT의 옵션은 다른 ETF 옵션과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될 것이다. 이렇게 SEC에서 밝혔고요. 블룸버그 수석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나오는데요. 더 많은 유동성을 끌어들여서 더 큰 물고기를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승인은 비트코인 ETF의 커다란 승리다라고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론자가 이야기하는 가장 커다란 논리 중에 하나는요. 지금까지는 개인 투자자 위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상당히 많은 기관과 기업에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늘려나갈 것이다. 이게 커다란 상승 추세의 한 가지의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기관이나 이런 기업들에서 비트코인 투자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올해부터 ETF가 나타나면서 드디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이번에는 옵션 거래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더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이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활로가 개척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올해 초 미국 암호화폐 업계는요. 그동안 기다려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비트코인 현물거래 상품 승인 이후, ETF 승인 이후 커다란 호재를 맞이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비트코인은 3월 달에 사상 최고치인 73,0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2024년 4월 19일 마지막 밤감기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정고점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주가 차트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53,000이 지금 든든한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같은 지점에서 반등이 가능했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윗부분을 보시면요. 65,000이 멀지 않아 보이는데요. 여기에 작은 저항선이 지금 걸쳐져 있는 거죠. 따라서 작은 정고점이 남아있는 것이 65,000이고요. 여기를 뚫게 되면 위로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65,000을 뚫게 되면요. 그 다음은 70,000입니다.
있습니다. 7만에도 지금 정고점 하나가 있죠. 그리고 7만을 뚫게 되면 드디어 7만2천, 7만3천까지 넘보면서 드디어 정고점을 한번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게 된다. 따라서 아직까지 뚫어야 되는 저항선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다. 금리 인하가 가장 중요했고요. 결국은 거시적인 영향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비트코인의 가격이었고요. 지금 현재 금리 인하가 시향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번에 옵션 거래, 즉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현물 ETF에 대한 옵션 거래가 승인이 되면서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도 비트코인과 관련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면서 비트코인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관련된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매입 및 채권 상한을 위해서 10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즉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고금리 증권을 상환하기 위해 전환 가능한 선순위 채권 판매를 통해 10억 1천만 달러를 모금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요, 2024년 9월 13일부터 9월 19일 사이에 비트코인당 평균 61,750달러의 가격으로 약 7,420 비트코인을 현금 4억 5,820만 달러에 인수했다. 이렇게 금요일날 공시를 했고요. 따라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요, 약 158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상장 기업 중에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시가총액은 지금 281억 달러입니다. 시가총액이 281억 달러인데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158억 달러잖아요. 더욱이 비트코인이 최근에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시가총액의 한 56%의 가치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더 사고 있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늘어나고 또 더욱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수만 있다면 결국은요,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시가총액을 넘어설 날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전환사채 판매는 올해 들어서 네 번째고요. 0.625%의 금리 전환사채는 2028년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아까 이제 반 정도는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입했고요. 또 다른 반 가지고는요, 이번에 2028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5억 달러를 상환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환할 예정에 있는 채권은요, 그 이자가 6.125%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효과적인 움직임이었다. 이번에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악재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따라서 이번에 발행되는 전환사채를 가지고 이자율을 6.1에서 0.625로 낮추는 굉장히 스마트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요, 9월 19일 현재 약 25만 2,22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금요일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밝혔고요. 이 회사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약 50% 상승한 것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이 부분은요,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때 이 비트코인의 개수도 늘리고 있잖아요. 따라서 더블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기초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난 한 주 동안 비트코인은 8.1% 상승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식은 같은 기간 11% 상승했고요. 자, 그런데 참고로 미주온 탑픽에 속해 있는 B2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에 15%나 급등했죠.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2024년 YTD 수익률은 사실 B2는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50%나 올라갔는데 이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ETF는 마이너스 수익을 보였다. 이거는요, 우리가 레버리지를 쓰는 ETF의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매일매일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횡보를 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수익이 감소될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레버리지 ETF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쭉 올라가게 되면요, B2가 훨씬 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게 되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조금 더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그래서 저는 둘 다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힐 수가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모멘텀을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를 받고 있는데요.
16가지의 지표 중에 단 한 가지만이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9가지는 중립, 16가지는 매수의 주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RSI 지수는 56.84, 굉장히 좋고요. 앞으로 한참 더 달릴 수는 여력이 남아있다. 과매수까지는 굉장히 멀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1년 주가 차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바닥을 3번 정도, 거의 4번 정도 테스트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한 179달러까지는 쭉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요. 지금 현재 하나의 작은 저항선이 있습니다. 이 저항선은 한 152, 153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저항선을 뚫어야 그리고 나서 180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컵 앤 핸들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컵 앤 핸들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작은 정고점을 넘어서야 되는데요. 핸들이 이미 넘어섰죠. 따라서 잘하면 152를 뚫고 나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감을 높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B2도 모멘텀은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바이 의견을 받고 있고요. 4개의 매도, 8개의 중립, 12가지의 매수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B2 같은 경우도 주가 차트를 보니까요. 하나의 작은 저항선에 막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27달러 부근에 저항선이 있는데 이걸 뚫고 나가면 그렇다 할 또 다른 저항선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B2라든지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굉장히 좋은 시점에 도달해 있다. 기술적인 분석을 계속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우버 관련된 소식이고요. 우버가 승객뿐만 아니라 운전자를 위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읽어보시죠. 더 안전하고 공정하며 간편한 차량 공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버는요, 드라이버를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과 라이더 확인, 그리고 무례한 승객을 플랫폼에서 내보내는 방법 등 앱 개선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발표가 됐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버는요, 추가 심사를 거친 승객에게 검증된 라이더 배지를 발급하면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는 승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배지가 없으면 안 태워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라이더는 이제 승객을 얘기하는 거고요. 승객들의 더 나은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우버는요, 무례하거나 부적절한 라이더에게 경고를 보내고 지속적으로 무례한 라이더를 플랫폼에서 삭제하는 옵션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드라이버는요, 별 2점 아니면 3점을 준 라이더를 차단할 수 있고요. 이는 기존에 별 1점을 준 라이더와 드라이버의 매칭을 해제하는 우버의 현재 정책에 추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래도 이 별 1점짜리는 차단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별 2점이라든지 별 3점까지는 차단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4점, 5점 빼고는 안 태워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운전자는 블랙박스에 별도 투자할 필요 없이 전방 카메라를 사용하여 주행 중에 비디오와 오디오를 녹화할 수 있어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형성된 기술로는요, 테슬라의 디스플레이에 투립 내비게이션, 그리고 iOS 시리를 사용하는 드라이버를 위한 핸즈프리 안내, 또한 올바른 라이더를 태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핀 인증 등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계속해서 추가하면서 드라이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한 드라이버가 자신의 수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버는요, 매주 잠재 승객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앱 내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어디에 가야 승객이 많은지, 어디에서 대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지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요, 드라이버가 새로운 기회에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앱에 택배 기능을 추가한다. 따라서 승객이 별로 없을 때는 택배 배달도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퀀트 레이팅이 3.43입니다.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상황이죠. F 학점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 잠깐 보여드리죠. 현재 PER이 70배를 넘어갑니다. 따라서 굉장히 비싼 주식이다 이런 느낌이 딱 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EG를 보시면요, 0.72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지금 어닝의 성장률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PSR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TTM으로는 3.8 그리고 포워드로 3.56이 나와 있는데요.
이 얘기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3.8배, 그리고 다가오는 1년 동안에 기대되는 매출에 비해서는 3.56배의 배수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난 5년의 평균은 4배 정도 됩니다. 따라서 원래는 매출의 4배를 줘야 살 수 있는 주식인데 오히려 저렴해졌다는 거죠. 게다가 매출만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버 같은 경우는 수익 마진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PER도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F학점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고평가됐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모멘텀은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26가지의 지표 중에 매도를 주장하는 지표는 단 한 가지도 없고요. 10가지가 중립, 16가지가 바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지난주 주말에 소개드렸던 초이스 스톡은 우버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유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방송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보유는요. 매수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매수는 단 하루밖에 지속이 안 되고요. 다음 날부터는 매수가 보유로 자동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죠. 따라서 지금은 매수 의견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여기를 클릭하면 과거에 어떠한 의견을 줬는지 정리가 나와 있는데요. 2024년 9월 9일 날 매도가 났었고요. 그리고 나서 9월 17일 날 다시 이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 가장 최근의 매매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스마트 스코어가 나와 있는데요. 66점을 받고 있죠. 66점은요. 지금 현재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에 상위 15%에 속하는 건전한 펀더멘탈을 가진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요. 시킹알파랑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정가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다. 시킹알파가 보기에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인데 현재 이 초이스 스탁은요. 우버 테크놀로지가 비싸지 않는 주식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23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첫 번째 방송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번 주에도 굵직굵직한 중요한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미준 방송에서는 이러한 지표 나올 때마다 꼼꼼하게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본 초이스 스탁은요. 제가 협상 잘 진행해서 미존 구독자분들께 아주 저렴한 가격에 멤버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